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긴 침묵에 관한 것입니다. 결혼 5년 차, 31살의 한지민. 그녀는 누가 봐도 모범적인 며느리였습니다. 시부모님께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고 어떤 요구에도 고개 숙였죠. 주변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너무 착해서 탈이야. 그렇게 당하고만 살 거냐고 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이 이야기는 한 며느리가 5년 동안 견디고 기록하고 마침내 심판한 복수의 기록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침묵하는 자가 가장 무서운 법이라고. 오늘 그 말의 진짜 의미를 함께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5년 전 지민의 결혼식 날부터 시작됩니다. 결혼식장 대기실. 하객들로 붐비는 그곳에서 시어머니는 지민의 웨딩드레스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가격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빚 지우고 시집 오는 건 아니냐고 따졌죠. 지민은 당황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준비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였죠. 며느리가 자기 돈으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했던 겁니다. 신혼집은 지민이 결혼 전부터 모아둔 돈으로 마련한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남편 강민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지민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꾸준히 수입이 있었죠. 경제적으로는 전혀 문제없는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는 달랐습니다. 신혼 첫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 7시까지 오라는 것이었죠. 시아버지 아침상을 차려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민은 남편을 쳐다봤지만 남편은 한 번만 가주면 안 되겠냐고 엄마 고집이 센 걸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침 출근은 한 달, 두 달, 결국 1년이 되었습니다. 지민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시댁으로 가서 상을 차렸습니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한 뒤에야 자기 일을 시작할 수 있었죠. 지민은 말없이 해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는 혼자서 모든 음식을 준비해야 했고 제사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쳐야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편찮으셔도 시댁일이 먼저라며 가지 못하게 막았죠. 어느 날 지민이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다가 시댁에 늦게 도착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며느리냐 식모냐, 아침도 제대로 못 차리는 게 무슨 며느리냐고. 지민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 시아버지는 신문을 보며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고, 자기네 때는 어땠다고 거들었습니다. 남편 민수는 그 자리에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야 미안하다고, 부모님이 나이 드신 분들이라 이해해달라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말했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시점에서 선을 그으셨을까요? 하지만 지민은 참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계획이. 결혼 1년 차, 지민은 임신을 했습니다.
시부모는 기뻐했죠. 물론 아들이어야 한다는 말과 함께. 하지만 태어난 건 딸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날 시어머니는 갓난아기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라니 쓸모없는 걸 낳았다고. 다음엔 아들이어야 한다고 말했죠. 지민은 그 순간 무언가가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네, 어머님하고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지민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딸이라니 쓸모없는 거 낳았네. 그렇게 지민의 기록은 시작되었습니다. 5년간의 긴 복수 준비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시작된 겁니다. 결혼 3년 차. 지민의 일상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 6시 시댁, 오후 11시 시댁, 주말 시댁, 명절 시댁, 제사 시댁. 지민의 삶에서 자기만의 시간이란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간이 시댁을 위해 쓰였죠. 시어머니는 지민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야, 너, 거기, 며느리. 호칭조차 인격을 부정당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10시, 지민은 딸아이를 겨우 재우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죠. 시어머니였습니다. 지금 당장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미역국이 먹고 싶다고 하신다는 이유였죠. 지민이 밤 10시인데 내일 아침에 해드리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격분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먹고 싶다는데 며느리가 감히 내일이라 하냐고 30분 안에 안 오면 각오하라고 소리쳤죠.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지민은 자고 있는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죠.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한겨울밤 택시 안에서 딸아이는 칭얼거렸고 지민은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편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역국 타령을 한 건 시어머니의 일방적 결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늦었다며 며느리가 이렇게 느려서야 쓰겠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지민은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딸아이는 소파에서 울고 있었지만 시부모는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지민은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상에 올렸습니다. 시아버지는 한 숟가락 떠먹더니 내뱉었습니다. 간도 안 맞는다고 다시 하라고 명령했죠. 지민은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모든 대화를, 모든 상황을 녹음했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장 집을 나왔을까요? 하지만 지민은 끝까지 미역국을 다시 끓였습니다. 그리고 그 밤의 기록을 파일에 저장했습니다. 경제적 학대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지민이 디자이너로 버는 돈은 한 달에 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300만 원을 벌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지민의 수입을 마치 자기 것처럼 여겼습니다. 이번 달 얼마 벌었냐고 묻더니 2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 보약을 사드려야 한다는 이유였죠. 지민이 자신도 아이 키우는데 돈이 든다고 조심스럽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폭발했습니다. 애 하나 키우는 게 뭐가 어렵다고 돈이 필요하냐고
200만 원 당장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민은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 이체 내역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일, 시아버지 환갑, 시누이 아이 돌잔치 매번 지민의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은 우리 부모님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지민을 오히려 이상하게 바라봤죠. 그러다 결정타가 왔습니다. 결혼 4년 차 시부모는 지민에게 선언했습니다. 자신들의 노후 준비를 지민이 책임져야 한다고. 자기네가 아들을 키워서 지민에게 준 건데 당연히 며느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였죠. 얼마나 필요하냐는 지민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한 달에 둘이서 400만 원이라고 답했습니다. 부부가 절반씩 내면 된다고 했죠. 남편 민수의 월급은 300만 원, 지민의 수입은 400만 원. 거기서 400을 시부모에게 주면 남는 건 300만 원. 집관리비, 아이 어린이집비,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민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이대로 가면 자기 가족은 완전히 파산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민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증거라는 이름의 폴더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4년 동안 모은 녹취 파일 127개, 문자 메시지 캡처 340장, 통장 이체 내역 83건, 사진 59장이 날짜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민은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결심만이 남아 있었죠. 결혼 5년 차. 지민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은 이미 오래전에 끊겼습니다. 만날 시간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친정 부모님은 걱정했지만 지민은 괜찮다고만 반복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부모 편으로 기울어졌죠. 어느 날 친정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지민이 낮에라도 다녀오겠다고 하자 남편이 막아섰습니다. 그날이 시댁 제사 지내는 날이라는 이유였죠. 지민이 제사는 저녁인데 낮에 다녀오면 안 되겠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안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정은 나중에 가라고 했죠. 지민은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전화로 우셨습니다. 지민이 괜찮은지, 목소리가 왜 그러는지 걱정하셨죠. 지민은 괜찮다고, 조금만 더 참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왜 참는 걸까요? 주변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민은 능력도 있고, 돈도 벌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말이죠. 하지만 지민에게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참는 건 무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였죠. 정확히 말하면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였습니다. 지민은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지민이 모아온 증거들을 검토한 뒤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강요 모두 법적으로 입증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민은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변호사는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차가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법은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1년 정도.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지민은 더욱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시부모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면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녹취,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영상. 모든 증거를 날짜별로, 카테고리별로 정리했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지민은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신혼집 아파트의 법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결혼할 때 지민이 자기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당연히 명의는 지민 것이어야 했죠. 하지만 남편이 결혼 직후 공동 명의로 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부부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지민은 그때 사랑했기에 동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무사가 확인해준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이 집은 원래 지민 명의였다가 결혼 후 공동 명의로 변경되었지만 실제 지분은 지민이 100%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명의만 올라가 있을 뿐 실제 지분은 0%였죠. 즉, 법적으로 이 집은 여전히 완전히 지민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동의 없이는 팔 수도, 담보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지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이 집에서 남편을 내보낼 수 있는지. 법무사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혼 소송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민은 이미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해야 할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지민은 노트에 하나하나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민의 핸드폰에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6시까지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장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었죠. 지민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어머님.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이제 정말 조금만. 여러분은 이 순간 지민의 마음을 이해하시나요? 아니면 답답하신가요? 그날 밤, 지민은 딸아이를 재우고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두꺼운 파일 하나가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판의 날 D-30. 지민은 그 파일을 펼쳤습니다. 5년간의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증거 목록, 법률 검토, 재산 분할 계획, 이혼 절차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민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한 달만 더 참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시아버지의 칠순 잔치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특급 호텔 연회장. 하객은 200명. 시부모는 이날을 위해 1년을 준비했습니다. 친척, 친구, 동네 사람들을 모두 초대했죠. 시부모가 이 잔치를 통해 원한 건 명확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효자라서 이렇게 성대하게 준비했다는 걸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잔치 비용 3천만 원은 지민이 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돌이라며 당연하다는 듯 요구했고 지민은 순순히 냈습니다. 잔치 당일
지민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시부모는 흡족한 표정으로 하객들에게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착하고 예쁘다고, 정말 효부라고 자랑했죠. 하객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잔치가 진행되고 식사가 끝났습니다. 시아버지가 단상에 올라 감사 인사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시부모는 당황했지만 200명의 하객들 앞이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지민은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며느리 한지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나왔다고.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지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5년간 자신은 이 집의 며느리로 살았다고. 그리고 오늘 그 5년을 정리하려 한다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민은 준비해온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5년간의 기록이라고. 녹음 파일 127개, 문자 메시지 340건, 통장 이체 내역 83건. 모두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라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지만 지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대했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부려먹고 돈을 빼앗고 인격을 짓밟았다고. 시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욕설을 퍼부었지만 지민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핸드폰을 꺼내 날짜별로 정리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딸이라니 쓸모없는 거 낳았네. 하객들 사이에서 숨죽인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지민은 계속 재생했습니다. 2023년 8월 2일 녹음. 이게 며느리야, 식모야. 2024년 5월 10일 녹음. 내 친정은 가난뱅이잖아. 그런 집안 딸이 우리 집에 시집 온 게 감사한 줄 알아야지. 하객들의 시선이 시부모에게 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지민은 멈추지 않고 계속 설명했습니다. 경제적 착취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혔습니다. 지난 5년간 시댁에 들인 돈이 총 8,400만 원이라고. 모두 이체 기록이 있다고. 명목은 용돈, 보약가, 생활비였지만 법적으로 이것은 강요된 증여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건 지민이 자발적으로 준 거라고. 하지만 지민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안 주면 이혼시키겠다는 협박 녹음도 있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지민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였습니다. 지민은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강민수 씨와 이혼한다고. 사유는 정서적 학대 방조 및 배우자 의무 불이행이라고. 남편 민수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지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은 법적으로
100% 자신의 소유라고. 남편은 오늘 안으로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200명의 하객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지민은 시부모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사람을 낮추는 자는 결국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곳에 놓는다고. 오늘 여러분은 그 의미를 직접 경험하셨을 거라고. 지민은 마이크를 단상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지민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에 남겨진 시부모는 200명의 차가운 시선 속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싶었던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5년 동안 지민을 짓밟았던 그들이 이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민은 딸과 함께 새 아파트에서 평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혼은 3개월 만에 성사되었고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았습니다. 시부모는 친척들 사이에서 완전히 외면당했습니다. 그날 연회장에 있던 200명이 모두 증인이 되었으니까요. 남편은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지민은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 이미 끝났으니까요. 지민은 어느 날 저녁 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참았던 건 약해서가 아니라고.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고 정의를 위해서였다고.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하지만 그 침묵이 진실을 준비하는 시간일 때만. 지민의 침묵은 바로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록하고 준비하고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탈무드의 지혜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지민처럼 5년을 참으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탈무드의 지혜로 풀어가는 인생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